새 정부 노인복지 정책 총정리. 어르신 혜택이 이렇게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 정책 전문가 김정은입니다. 2025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인복지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을 비롯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들이 확대되었는데요. 오늘 2025년 달라진 노인복지 정책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어르신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부 기초연금 대폭 개편,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기초연금 인상입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34만 4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33만 4,810원에서 약 9천 원 정도 올랐는데요. 인상률로 보면 2.6% 인상된 셈입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는 더욱 좋은 소식입니다. 최대 54만 9,6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한 달 생활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완화. 더 중요한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 정액이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213만 원에서 15만 원이 올랐어요. 인상률로 보면 무려 7%나 오른 겁니다.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로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역시 7% 인상된 수치입니다. 소득인 정액 계산 방법.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인 정액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는 단순히 월급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예금, 적금 등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새롭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생일이신 분은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뜻이죠.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번으로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부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 노인 일자리 수 대폭 증가. 기초연금과 함께 주목해야 할 변화가 바로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일자리 수와 수당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함께 강화되고 있는 거죠. 노인 일자리 유형별 특징. 현재 노인 일자리는 크게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발전형으로 나뉩니다. 공익형은 지역사회 환경 개선,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 일자리입니다. 주로 주 15시간 이내, 월 30시간 정도의 업무를 하시게 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지역사회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업무입니다. 돌봄, 상담, 교육 등의 영역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죠. 시장형은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형 일자리입니다. 제조, 서비스업 등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취업발전형은 민간 기업이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적인 취업 형태의 일자리입니다. 수당 및 처우 개선. 노인 일자리의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활동 수당이 인상되고 근무 환경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특히 시니어 인턴십 제도를 통해서
기업과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은 물론이고 정규직 전환 기회도 제공되고 있어 노후 소득 보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부 장기요양보험 제도 변화. 장기요양 수가 인상. 2025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가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평균 7.4% 인상되어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요양 1등급자가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이 84,240원에서 94,4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 비용은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그런데 다행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되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0.9182%를 유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2.95% 수준입니다. 이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인데요. 수가는 올리면서도 보험료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질 향상 방안. 수가 인상과 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도입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시설 안전 관리 강화, 어르신 개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을 위한 전문 서비스나 중증 환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도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재가 서비스 확대,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등 재가 서비스 영역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시설 입소보다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더욱 강화된 거죠. 이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부 기타 노인복지 정책 변화. 노인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비 지원 정책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검진 항목이 늘어났고 치매, 조기검진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원격 의료 상담 등이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 주거 지원 정책. 주거 지원 정책도 주목할 만합니다. 노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고 기존 주택의 노인 친화적 개조 지원 사업도 늘어났습니다. 계단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화장실 안전바 설치 등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디지털 복지 서비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온라인 복지 서비스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되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5부 정책 활용 가이드 및 주의사항. 신청 전 준비사항. 새로운 정책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주민등록 등본,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증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상담 및 문의처. 각 정책별로 문의할 수 있는 곳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 노인일자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지역 시니어 클럽,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해 보세요.
지금까지 2025년 새로 달라진 노인복지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 노인 일자리 확대,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등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들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어도 모르고 지나치면 소용없겠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성심껏 영상 만들어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새 정부의 노인 정책에 대한 어르신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실버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